송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물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지 판단하는 좌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핵심 지표 중 하나인 PCE가 간밤에 발표가 됩니다. 과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송재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오신 장표가 또 PC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간밤에도 사실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이유가 물론 금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만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밤에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그 PC 물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뭐 시장의 예상 수준대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한 3개월간 많이들 틀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행 연습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이번에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간밤에서 미국의 GDP가 수정 발표되는데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많이 영향을 주쳐서 적어도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포캐스트가 이번에는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의 그 아이디어는 1, 2, 3월 동안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그러한 물가 수준 CPI가 나왔고 PCE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번 4월 달 들어서는 처음으로 좀 하향되는, 좀 안정화되는, 그래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컨센서스 중간값이 전월 대비 0.26% 성장. 이게 전월에는 0.32% 성장했으니까 3월 달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 보고 있고요. 근원 PC는 전달에 0.32에서 이번에는 0.24%. 이것도 역시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연준이 제일 중요시하는 초근원, 소위 말하는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 지표는 기본적으로는 좀 이것도 많이 내려와서 0.39에서 0.24로 기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편차가 제법 좀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게 0.22에서 높은 건 0.29. 여전히 이 초근원, 결국 임금과 연결돼 있는 서비스 물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시각이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안심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보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전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영향이 다소 적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물론 계시긴 하는데요. 항상 연준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실어야 될지 헷갈리거든요. 어디에다가 무게를 더 둬야 될까요? 결국은 연준이 지금까지 하는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고용, 그다음에 물가 안정. 이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 서로 반대편으로 뛰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게 목표인데 지금까지 여전히 중심축은 완전 고용은 거의 잡혀 있으니까 물가 안정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파월이 좀 이렇게는 그렇지만 섣부른 승리를 선언했다가 지금 3, 4개월 동안 큰 코 다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연초와 지금과 시장이 느끼는 감정은 매우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웬만큼 물가가 한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안정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아질 거다라는 게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파란색 차트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 차트하고 똑같아서 뭔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뭐냐면 연초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6번에서 7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지금은 한 번 미만으로 좀 줄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미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영국, ECB, 일본 다 마찬가지다. 결국은 연초에 올해는 물가가 안정돼서 금리를 빨리 내려줄 거야. 그래서 고금리 시대가 끝날 거야라는 기대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연말까지 가봐도 큰 진전은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이번 데이터 포인트가 그 PC 물가가 예상대로 하향 안정화된다 한들 크게 시장의 기대가 바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파란색 우상향한 차트를 보니까 저대로 금리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금리가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던 게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점 다시 또 뒤로 밀리는 그 영향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이런 표현 같지만 우물가 가서 순이용을 찾은겨 김치국물 먼저 밥 줄 생각 안 하는데 뭐 이런 경험이 된데 사실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는 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맞아요. 사는 것도 상당히 팍팍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금리 인하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혀서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시장금리, 말씀 주신 이제 10년물 금리와 연준의 그러한 연말 금리를 쫓아가는 이 흐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올해 들어와서 괴리가 벌어졌던 이제 검정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고 하늘색 선이 미국의 연방기금 연말에 얼마나 될지 이건 주로 이제 2년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갭이 최근 들어서 이제 큰 격차를 다시 보이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거. 결국 시장에서는 다시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도 우상향하면서 고금리로 마칠 것에 대한 우려. 이것 자체가 우리 주식시장에는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봤고 PC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미뤄지고 있다. 그리고 김칫국을 그래서 섣불리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좀 투자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의 투자자들과 채권시장의 투자자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요즘에 그냥 소소하지만 미국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했는데 반면에 채권시장은 올해 들어와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벌어질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가 하나 열려 있는데 붉은색 선이 우리가 많이 보던 S&P 500 지수 전고점을 뚫고 이제 완전히 올라가 버렸죠. 그런데 파란색 선은 아까 우리가 봤던 연방 기준금리,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예측치를 역계열로 그린 겁니다. 이게 내려온다는 거는 기준금리가 안 내려오고 올라갈 거라는 거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S&P 500과 동조와 똑같이 같이 움직이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완전히 서로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원히 저렇게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대로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6번 1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저 파란색 선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를 예측한 건데 정반대로 지금 기대와 달리 내려온 거죠. 그 기준금리 인하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파란색 선이 올라가서 만나거나 빨간색 선이 내려와서 만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파란색 선이 올라가서 만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은 물가가 하반기에 완전히 잡혀야만 된다는 측면에서 만만치 않은 숙제를 남겨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올 여름 내내 왜냐하면 이제 FOMC가 당분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6월 달 한번 마치고 나면 이제 사실상 6월 말 마치고 나면 8월 지나고 9월로 넘어가니까 적어도 이번 좀 뜨거운 여름에는 시장은 그러니까 온도는 뜨겁지만 날씨는 뜨겁지만 시장은 상당히 좀 냉랭한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벌어진 게 좁혀져야 될 텐데 파란색이 올라오면서 좁혀지는 걸로 기대해 봐야 되는데 일단 좀 6월 중순까지는 또 FOMC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버거운 구간이 펼쳐질 수도 있는 점은 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오늘 또 금요일이고 5월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장 이슈도 있지만 좀 투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이슈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을 보니까 저도 이 비결을 알고 싶은데 큰 부자의 성공 비결 뭐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우리도 알고 있지만 기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뭐 최근 전기차처럼 캐즘에 빠졌는데 다시 이걸 극복해서 올라가는 기업들은 더 크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대략 이 시간이라는 게 기업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요 정도 어느 정도는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게 쉽게 부자 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어찌 보면 그래서 사실은 무슨
대형 서점에 가보면은 일이 팔리는 데들 섹션을 보면 주로 처세술도 있지만 부자가 되는 맞아요. 예, 투자의 성공 방법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관심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상장될 정도에까지 키워 올리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네. 상장시키고도 이 회사가 의미 있는 주가 수준, 의미 있는 시장의 가치를 받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미국의 빅테크들, 엄청난 기업들도 사실은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소위 테이크오프라고 하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 그래서 지금 역산을 해본 겁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 현재 수준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면은 통상 처음에 시작된 이후로 설립해서 한 10년까지는 현재 100이라고 보면 10년까지 현재 가치 한 4% 정도 겨우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넘어가서부터 본격적으로 커지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의 그러한 현재의 엄청난 가치가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죠. 엄청난 복리의 힘으로 커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러한 상황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기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주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 차트에서 아이디어로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업을 빨리 캐치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 위대하고 큰 기업이 되려면 기초부터 탄탄해야 하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결국은 뭐 이 자료를 만드신 그 MBFX라는 컨설팅 펌에서 한 4-5가지 성공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브랜드와 내재와 뭐 지적재생권, 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결론은 뭔가가 제대로 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대로 된 가치가 만들어지려면 회사가 그거를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도, 투자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알고 기다려줄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겠다. 투자자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저는 차트를 보니까 그러면 한 10년쯤 된 업황의 기업 중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투자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워렌 버핏, 전 네. 세계 뭐 투자에 살아있는 전설이시죠. 네. 그런데 이분도 보면은 오래 걸리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미 뭐 30대에 100만 장자 이상이 뭐 되셨고 네. 엄청난 속도를 하셨는데, 지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가 한 180조 원? 엄청나죠. 예,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이 180조 원의 95% 이상의 그 순자산을 언제 그 연세 중에 기억했냐? 지금 90세 연세인데 6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180조 원의 거의 90% 이상이 형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엄청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앞에 위대한 기업들을 오래 투자하는 이런 투자 기법들을 워렌 버핏이 가장 잘 성공적으로 자기 투자 상황에 활용한 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위대한 기업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가 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 되고, 그럼 60세면 저는 한 이제 10몇 년만 있으면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은 저에게는 왠지 그림의 떡 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성공 비결은 뭐였다고 보시는지 대표님의 생각도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의 일화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베조스. 이분은 사실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워렌 버핏과 만나서 이 대화가 상당한 이제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베조스 분이, 그분은 입장에서는 워렌 버핏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였나 봐요. 아니, 당신이 투자하겠다는 방식들 보면 되게 단순 명료하고 명쾌해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잘 따라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워렌 버핏의 얘기, 그럼 내 아이의 방법이 뭐냐?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오래 기다려주는 거, 장기 투자하는 거, 이것이 방법인데,
투자자들은 결코 천천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사실은 매일매일 단타하면서 이걸 쌓아갈 수만 있으면 이것도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인들, 워렌 버핏이 아는 범인들은 그런 좋은 기업들을 적당하게 사서 마찬가지로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하게 길게 가서 결국 어느 나이가 넘어가면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주말이기도 하지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뭐 즉석식품 라면 먹을 때는 굉장히 맛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것처럼 뭐든지 다 시간과 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디멘전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